안녕하세요. 최정원의 독서학교 최정원입니다. 오늘 이 책 보려고 해요. 더 아웃풋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처음에 너무 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이거입니다. 경쟁만이 가득한 피라미드 세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먹이사슬 형태의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다. 먹이사슬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려 보자.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먹이사슬 하단에는 풀이 있다. 메뚜기나 토끼가 풀의 포식자가 되고 풀은 피식자가 된다. 토끼의 포식자는 뱀이고 메뚜기의 포식자는 개구리다. 개구리의 포식자는 뱀이다. 뱀의 포식자는 매다. 먹이사슬 생태계 내에서는 언제나 먹는 쪽과 먹히는 쪽이 있다. 그리고 그 모양은 마치 피라미드 모양처럼 위로 갈수록 개체수가 적어진다. 그렇다면 인간 세계는 어떨까? 과거 신분제와 같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명확하게 나뉜 시대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누구나 평등한 사회다. 그럼에도 생활고로 매일매일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수의 그룹은 전 세계 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모습을 동물의 먹이사슬에 대입해 보면 언뜻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비슷한 모양과 달리 생태계의 피라미드와 인간 세계의 피라미드가 작동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생태계 피라미드는 서로가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다. 배고픔을 즉시 해결하려고 한다. 뭔가를 잡아먹고 나면 당장의 배고픔은 잊히지만 배가 고파지면 또다시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인간 세계의 피라미드는 이와 다르다. 누군가를 잡아먹지 않는다. 오히려 돈을 주고 일을 시킨다. 배고픔을 즉시 해결하지 않고 피라미드 아래에 위치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어오도록 업무와 역할을 준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 사자는 매번 배가 고파 먹이를 찾는 데 반해 소수의 인간 그룹은 항상 여유가 넘친다. 또 하나의 특별한 차이가 있다. 바로 경쟁이다. 동물도 먹이를 먼저 잡아먹기 위해 경쟁을 한다. 경쟁에서 밀려 먹이를 찾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 하지만 먹이 경쟁만 할 뿐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한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보다 메뚜기를 잡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상위 포식자인 뱀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인간 세계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피라미드 계층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선다. 대학교 진학 경쟁을 생각해보라.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얻는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한정된 자리에서 진급 경쟁을 한다. 누군가 팀장을 달면 누군가는 만년 과장이 되어야 한다. 승리자가 있으면 실패자가 반드시 있다. 사업이나 창업을 해도 똑같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 흑자는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경쟁에 이기면 될 일이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까지 걱정해줄 필요가 있냐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노력은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에서 50명까지만 딱 자르면 51등부터 100등까지는 낙오자가 되어버리기 마련이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적응을 못한 것이지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은 결코 아닌데도 말이다. 나는 어릴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 학교 공부에서 뒤처진 결과는 인생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쳐 취업을 하고 나서도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진급 한 번 하는 것도 내게는 쉽지 않았다.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누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 당시에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저 그런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저 그런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저 그런 일을 하다가 연차가 쌓여 진급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나 싶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다르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 정답을 몰랐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세상이 나에게 해주는 조언들을 비틀어서 생각해 보기로 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회사를 가라는 말, 그 말부터 의심해 보기로 했다. 내게 그런 조언을 해줬던 사람 중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맞았다면 그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여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모두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그리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피라미드 세상이 다가 아니며 그 바깥에 내가 모르는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막막함을 느끼던 시기에 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다. 스티브 잡스가 나온 영상이었는데 내가 늘 보던 스티브 잡스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로 누가 봐도 방송국이 아닌 평범한 방 안 책상에 앉아서 자기 생각을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인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당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당시 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몸에 전율이 일어났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말이 내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금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이해한다. 잡스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시기로든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이야기는 그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위 내용을 길게 풀어서 설명할 것이다. 과거의 나처럼 감동은 받았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못 잡는 사람을 위해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책의 다음 이야기에는 피라미드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피라미드 바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이야기가, 즉 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정해진 길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전달해 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 구해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아이 낳고 즐겁게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는 항상 같은 틀 안에서 피라미드 안에서 더 높은 한 단계 위의 계급, 한 단계 위의 계급, 한 단계 위의 계급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을 꿈꿨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피라미드 바깥의 세상을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피라미드 안에서 항상 올라가려는 생각만을 꿈꾸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느꼈던 그 전율을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같이 느끼셨길 바랍니다. 최정원의 독서학교 최정원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저의 생각, 제가 읽었던 책들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